황금 세장 속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선택해 본 적 없던 사우디 왕실의 공주.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들어온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우연은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 왕실의 공주 사라라고 합니다. 27살의 나이지만 왕실의 공주답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을 살아와야 했어요. 저는 왕실에서 발부라고 한 코스 그대로 영국에서 국제관계학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일 느끼는 감정은 아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황금 세장 속에 새가 된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제 삶이 바뀐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계 가정교사가 실수로 노트북을 제 방에 두고 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호기심에 그 노트북을 열어보니 도깨비라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에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끄려고 했는데 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묘하게 제 눈을 사로잡았죠. 사랑보다 더 강한 건 없어. 뜻도, 운명도, 죽음도 아니야. 이 대사를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대단한 사랑 이야기에 제 마음을 홀려버렸고 밤새 6편을 연속으로 몰아서 봤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느낌이랄까요. 사우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 노트북을 돌려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제 선생님 노트북으로 도깨비를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서 잠도 못 자고 다 봤죠. 혹시 더 추천해 줄 만한 한국 드라마 있을까요? 그 노트북으로부터 저는 비밀스러운 한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사랑의 불시착, 응답하라 1997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세장 속을 도피하고 싶은 맘에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제가 이제까지 꿈꿔온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가족 문화에 특히나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밥상에 둘러앉아서 일상을 나누는 장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왕실에선 식사초자, 의식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니까요. 몰래 한국어 앱으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적인 인사말을 배웠는데 발음이 어려웠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몇 번이고 다시 연습하며 익혀갔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라야, 네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있다. 언제 나올까 두려웠던 정략 결혼 이야기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한국 드라마 대사가 제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얻었고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촌은 그런 작은 나라가 무슨 문화가 있냐며 비웃곤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드라마로만 봐도 사람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 작은 나라가 전쟁 후에 빠르게 발전한 모습도 굉장했고요. 기회를 고민하던 그때 아버지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공주님, 사우디 한국 재단 자선 행사에 대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을까요?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 양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께선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의외로 수월하게 허락하셨어요. 외교적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출국 전날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드라마 속 내 천국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아주 깔끔하다였어요.
사우디 공항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창문을 열었더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라서 더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떠다니는 불빛들, 빌딩들 사이에 남산타워까지. 다음 날 행사장에서 통역사 김민호 씨를 만나게 됐어요. 30대 초반의 민호 씨는 사우디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아랍어도 유창했죠. 행사 후에 그에게 서울 구경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장소들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요. 민호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서울을 즐길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게 너무 멋스러웠어요. 민호 씨는 서울의 역사를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나라예요. 다음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사우디와는 다른 우아한 멋이 있었어요. 검소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졌달까요? 민호 씨는 임금님들이 백성과 함께 어울렸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문화가 있다니 정말 다정하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남 지역은 현대적인 빌딩으로 가득했는데 그곳이 50년 전에는 논밭이었다는 말에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전쟁 후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렸지만 교육과 근면 성실함으로 발전해왔어요. 저녁에는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봤던 한강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녀노소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이 생소하고 새로웠어요. 민호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주변에는 강대국들 뿐이었고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국가를 일으켜야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덕분에 부유한 나라였지만 한국은 저희와 다르게 국민들의 노력으로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드라마 촬영지도 찾아갔고 한식 체험도 하면서 한국을 즐겼어요. 특히 그때 먹었던 삼계탕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음식에 담긴 정성과 과학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음식 하나에도 철학이 다 담겨 있다고요. 귀국 전날 민호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갔어요. 식사 시간에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삼촌은 여전히 비웃었죠.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한국의 교육열과 기술력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2달 후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죠. 너무 멀고 문화가 다르고 무엇보다 왕실 공주가 혼자 외국에 오래 머무는 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드렸어요. 결국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호원 2명과 함께, 그리고 1년만 머물 수 있다는 조건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한국학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만난 지연이는 제 첫 한국인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드라마와는 달랐어요. 더 바쁘고 때론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놀랐어요. 이런 교육열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원룸을 구해 살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밥도 직접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죠. 사우디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이 좋아졌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말에는 지현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광화문, 인사동, 명동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장소들을 실제로 걸으며 행복했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이런 자유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죠. 한국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면 항상 놀라웠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고기는 연장자가 구워주고 막내는 물을 따르고 이런 세심한 배려 문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사우디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평등함과 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사우디에서의 제 삶은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네 약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달 15일이니 귀국 준비를 하거라.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약혼자는 아부다비 석유 재벌의 아들 파이잘이었죠. 40대 초반의 그는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약혼식과 파이잘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존중해줄까? 내 꿈을 이해해줄까? 모두 의문이었습니다. 지현이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도 슬퍼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지현이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죠. 정말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결혼해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선 왕실의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국가적인 일이지. 특히 여자들은 더 선택권이 없어. 실제로는 그런 관행에 반발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 씨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가 물었죠. 정말 그 결혼을 원하세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물어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요.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좋았어요. 귀국 일주일 전 민호 씨가 저를 남산타워로 초대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붉은 노을 속에서 서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살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종교,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신분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파이잘의 측근으로 앞으로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다음 날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민호 씨와 만났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테이블 구석에 앉아 그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주도로 피신해서 시간을 벌고 그동안 한국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죠.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라 씨, 당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밤중에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약간의 옷만 챙겼어요. 그리고 사우디 시절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도요. 가슴이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이른 새벽,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봤어요. 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는 한국 대학생처럼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민호 씨는 정장에서 캐주얼 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 쪽으로 향했죠. 하지만 막상 나가려는 순간 감시원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공주님, 거기 서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민호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사라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보호 아래 있어요. 감시원이 비웃으며 다가왔죠. 내가 뭔데? 이 여자는 사우디 왕실의 공주다. 그때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사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무릎을 꿇은 민호 씨를 보며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민호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국제뉴스가 되었어요. 사우디 공주, 한국인과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 포기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죠. 아버지와 사우디 왕실은 격노했지만 이미 저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이슬람식 예식을 조금씩 섞은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물론 사우디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민호 씨의 가족과 한국 친구들이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할랄 음식 찾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고방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항상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죠. 시어머님이 처음엔 저를 어색해 하셨어요. 왕실의 공주가 우리 같은 서민 집안에 시집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죠. 하지만 옆에서 음식을 돕고 명절에 송편을 빚는 모습 등을 보며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사우디 가족들과의 단절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고 싶었죠. 첫 몇 달은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셨죠. 처음에는 꾸짖는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언젠가 만나고 싶구나. 그 편지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갔죠. 사우디의 변화도 도움이 되었어요. 점차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고 문화적으로도 개방되는 분위기였거든요. 2년이 지난 후 마침내 아버지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맞기 위해 집안을 10번도 더 정리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아랍 음식도 준비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방문 이후 저는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갔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사우디의 자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민호 씨의 조언으로 드림 브릿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의미였죠. 특히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기후에 적합한 한국의 첨단 에코 하우징 기술을 도입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우디 기업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 기후에 맞을 리 없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어요. 아버지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시범 프로젝트는 리야드 외곽 작은 단지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건축가들과 사우디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힘을 모았죠. 처음엔 서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호 씨와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우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완성된 친환경 주택단지는 사우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물 재사용 시스템을 갖춘 이 단지는 사막 기후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외부 온도가 50도가 넘어도 내부는 시원하게 유지되는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물 절약 시스템은 사우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자원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었어요. 사우디의 강한 모래 폭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은 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건축업계에서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는가? 라는 질문이 자주 나왔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온 나라예요. 그런 경험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죠. 민호 씨도 사업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의 중동학 지식과 제 사우디 인맥이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사우디를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친척들도 점차 우리의 성공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특히 삼촌은 이제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변화했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사우디 여성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를 낸 왕실 공주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사우디에서도 조금씩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 5주년을 맞이한 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서울 북촌의 한옥에서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사우디에서는 아버지와 두 동생,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옥 마당에 차려진 상에는 한국 음식과 아랍 음식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불고기와 쿠지, 김치와 타블레.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조화롭게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죠. 시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께서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5해 전, 내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다. 사라는 두 나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었다. 그 말씀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도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얼마나 다른 나라인가요? 하지만 우리 아들과 사라가 보여주었듯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두 집안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모든 어려움이 값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은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우리의 결혼식 사진과 함께 리야드에 지어질 한국 사우디 문화센터 계획서였어요.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프로젝트였죠.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지난해에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양국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꿈을 키우는데 영감을 주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특히 사우디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용기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아갈 거예요. 한류 드라마가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갖게 된 사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